내일의 승천주입니다. 정대희 멘토가 비아트론을 가지고 나왔네요. 김용준 멘토 하이비전 시스템 최근에 고가에서 행진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가지고 나오셨는데 두 종목 모두 다 강력한 또다시 승천주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여 방법입니다. 전화상담 02-3153-2619번이겠고요.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참여를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방금 언급되어 있는 비아트론과 하이비전 시스템 부분에 관심 있으시거나 또는 보유하고 계신 분 또는 포트폴리오에 가지고 있는 종목이 있으면 지체 없이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먼저 김용준 멘토한테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지난 방송에서 4월 30일 날 그 좋은 포트를 나는 자신 있게 일단 클리어, 깨끗하게 정리하겠다 그 약속을 지켜주셨거든요. 그 이유가 사실 뭔가요? 그 얘기 전에요. 네.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래도 가장 자신 있게 얘기했던 부분은 손절 없었다는 얘기를 가장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요. 네. 7승 1패가 나왔습니다. 네. 그 1패가 뭐였냐면 사실은 포트 교체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뺀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거 좀 억울한데요. 그래요? 억울하세요? 그런데 예. 자, 김용준 멘토 억울은 한데요. 나에게 손절매는 없다라는 거 저희가 인정을 해요. 하지만 포트 교체에서 나갈 때 저희의 룰에서 패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때 만약에 네. 플러스권에서 나왔다라면 네. 저희가 승으로 잡아드릴 수 있었는데 그래서 1패가 잡혔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예. 하여튼 뭐 그건 그렇고요. 네. 예. 그리고 일단은 제가 포트를 완전히 정리를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네. 하나는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종목이 변화된다.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좋았던 종목들이 계속 좋아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코스닥 지수가 올라갈 때 그 종목들이 계속해서 더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종목들이 교체되면서 전체적인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포트를 교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그냥 우연하게 1등을 했던 게 아니라 다시 한번 1등의 자리를 깨끗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올라가서 보여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야, 진짜요? 각오가 대단하시는데 저는 지금 김용준 멘토의 의견에 하나는 정확히 동의를 합니다. 기존에 달리던 종목에서는 이제는 더 추가 상승 없습니다. 새로운 종목이 그것을 바톤을 받아서 달릴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김용준 멘토 오늘 종목군들 되게 기대가 되는데요. 김용준 멘토 그렇게 자신 있게 다시 1위 탈환하겠다. 내가 클리어한 상태에서 내가 또 1등이라는 건 보여주겠다 했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지금부터 출발해 볼까요? 네. 하이비전 시스템은 사실은 이제 그 펀드를 조성해서 펀드에서 실질적으로 회사를 인수해갖고 탄생한 M&A 펀드의 1호 펀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코스닥에 상장된 1호이고요. 가장 확실하게 성공했던 펀드 중에 하나입니다.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 이제 카메라 모듈, 그러니까 카메라 모듈에 대한 어떤 공정이나 검사에 대한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컴팩트 카메라 모듈 쪽 자동 검사 장비, 그러니까 조금 작은 카메라 모듈 쪽 검사 장비 쪽에서는 시장 점유율 1위. 그러니까 결국은 이 회사는 뭐냐면 스마트폰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스마트폰 안에 있는 카메라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종목에 대한 실적들은 계속적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전체적인 매출 규모 대비로 봤었을 때 네. 그렇게 매출이 큰 회사는 아닙니다. 사실 굉장히 지금 빠른 속도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올해 예상 매출액이 1,1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작년에 한 850억 정도 하는 상태에서 1,100억까지 올라오니까 매출 성장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는 것이고요. 네. 영업이익은 한 244억. 그리고 순이익은 198억. 이거는 확정치가 아니라 올해의 시장 규모를 감안했을 때 예상치입니다. 예상치인데 지금 이 정도의 상황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 종목이 그동안 못 올라왔던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소위 말하는 오버행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오버행 이슈 물량들이 지금 대부분 해소되고 더 이상 시장의 물량 부담은 크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사모펀드 전환하면서 형성됐던 주가라고 말씀드렸고 그런 측면에서 이 종목의 지금 주가 상승은 이제 새롭게 어떤 재평가 작업을 좀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투자 전략까지 들어가겠습니다. 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매매 포인트까지 차트를 통해서 뭐 괜찮을까요? 제 눈치를 보여주니까 뭐 당당히 하시는데 저 사실은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거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회사의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화소 싸움으로 가다 보니까 고화질 쪽에서는 검사 단계가 상당히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매매 포인트를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지금 차트로 봤을 때는 좀 어떻게 보면은 뭐 확 올라가는 종목은 아니지만 좀 시간을 갖고 보면 여기까지 여기까지 올라 이런 종목이죠. 네. 근데 지금 이제 매수가는 이제 그 대부분 이제 매물대로 베껴놨기 때문에 매수가는 지금 내일 시초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손절가는 지금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되냐면 지금 이 종목이 앞에서 올라올 때 이 앞부분에서 좀 보이시지만 61선을 살짝 무너뜨리면서 한번 개인들의 물량을 좀 떨어내는 작업들을 좀 했습니다. 네네. 예. 그러면 요번에 밀린다고 해봐야 다시 61선을 무너뜨리진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 61선이 계속 올라오는 걸 감안을 한다면 4,400원 정도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단이 잡힐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손절가는 4,400원 정도를 잡았고요. 네.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은 요번 사이클에서는 이미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사실은 위에 매물대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네. 차트를 보시면은 주봉이나 월봉이나 아무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네. 목표가 설정을 기술적으로 접근하기 좀 어려운데요. 이 회사의 올해 예상 실적이나 순이익 전망치를 놓고 봤었을 때 그래도 6,000원 정도는 안착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목표가를 6,000원 정도 잡았습니다. 현재 기준에서 신고가를 갱신한 상태에서 매물대가 없고 현재 실적 부분을 가이던스를 가서 대입을 해보면 목표가 6,000원 정도 설정을 해볼 수 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를 흔들게 했던 손절가 부분이 대응해서 전략을 세워보면 4,400원 손절가 요번에 이탈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김영준 내 사전에 손절매란 없다. 진짜 포트 자체가 손절매라는 것이 없었거든요. 한번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정대희 멘토 하이비전 시스템 우리 김용준 멘토의 이런 매매 포인트 또는 종목에 대한 리뷰 포인트 그대로 우리가 동의해도 될까요? 예, 뭐 요즘 뭐 카메라 관련 종목들이 잘 가니까 뭐 물론 그렇게 말씀은 하실 수 있겠는데요. 저는 좀 요걸 한번 좀 꼬집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네. 그 예전에 저희 이슈앤토크에서 코스닥 카메라 관련 종목들이 너무 잘 갔을 때 그때 김용준 멘토님 답변이 이 뭐 파트론이라든가 기존의 뭐 옵트론틱이라든가 이 카메라 관련 종목들이 너무 많이 갔는데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주가를 굳이 따라가야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하이비전 시스템을 갖고 나오셨단 말이죠. 그럼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차트에서 보면 물론 가격은 다른 경쟁사 대비 조금 낮지만 그래도 지금 저점 대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왜 이 종목에 대해서 뭐 또 추천을 하신 이유가 지금 좀 높은데 추천해도 개인 투자자에 추천을 해도 될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네. 김용준 멘토가 기업 리뷰할 때 포인트 잡을 때 안 들었구만. 예,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좀 높아 보이고 아무래도 좀 눌림이 나오면 좀 잡았으면 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카메라 모듈 종목들이 대부분 이제 실적 대비로 그 뭔가 프리미엄을 받았죠. 근데 이 종목은 그동안 프리미엄을 못 받았던 게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버행 이슈 때문에 주가 반영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버행 이슈가 해결이 되면서 사실은 올해 실적시 대비로 지금 저평가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의 출발점이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럼 지금도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하는데 더 가실 수 있다. 충분히 올라왔다라고 하는 게 이제 예전의 주가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그 당시에는 사모펀드였어요. 예. 그러니까 사모펀드라는 건 기업 가치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는데 그 기업이 이제 하이비전이라는 회사가 올라오면서 기업 가치가 정상적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주가를 놓고 지금 주가를 평가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제는 하이비전이라는 회사 자체만 놓고서 주가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예. 뭐 예. 답변 됐어요? 저도 답변이 좀 부족한데요. 예. 저기요. 정대희 멘토. 예. 오늘 방송이 너무 잘 돼 있고 자신감 다 좋은데요. 예. 뭐 따라하기만 해. 예. 네? 뭐 답변 충분했구만. 새롭게 봐야 된다고 다. 그 다음 종목 뭘지 내가 궁금해. 그렇지 않아요? 김영진 멘토? 도대체 저분 오늘 뭐 왜 저러신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AM, OLED는 많이 알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기아트론 갖고 와서 제가 공격하면 좀 심하게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죠. 되게 하세요. 참. 예. 그래요. 우리 김용준 멘토의 하이비전 시스템 새로운 가치로 영역 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주가는 충분히 레벨업이 가능한 위치. 지금 이 정도 올라간 거 부담스럽지 않다라는 의견이었던 것 같은데요. 정대희 멘토, 내일의 승천주 비아트론 가지고 오셨는데 예. AMOLED에 자신감을 찾는 김용준 멘토 앞에서 당당하게 비아트론 가져왔습니다. 설명 시작해 주시죠.
예, 비아트론을 일단 추천드린 이유는요. 우리나라 국내 유일하게 인라인과 그 배치형 그 열처리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종목을 드린 거는요. 예, 제가 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제가 항상 종목 상담할 때 좀 긴장을 많이 했거든요. 그 이유는 몰라서 긴장한 게 아니고요. 너무 좋은 종목을 갖고 와서 제가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렵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네. 왜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능력자가 추천했기 때문에. 네. 요거는 예, 조금 이제 가미가 됐고요. 네.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최근에 스마트폰과 태블릿 PC가 보급률이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또 스마트 TV가 플렉시블까지 더해지면서 휘어지는 TV까지 나오면서 점점점 고사양 디스플레이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고사양 디스플레이로 가기 위해서는 이 업체의 열처리 공정 장비를 반드시 그 그러니까 반도체 그 패널 쪽을 하고 있는 업체들은 이 장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사양 디스플레이를 하기 위해서는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 이 열처리 공정 과정의 장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자, 그런 이유고요. 그리고 시장 점유율. 자, 그럼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화면을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네. 자, 그러면 가장 많은 인라인, 이 회사는 인라인과 배치형 두 가지의 장비를 만들고 있는데요. 인라인이 70%고 배치형이 30%입니다. 그 인라인이 주로 어디로 들어가느냐면 가장 마진이 좋고 단기 수익이 좋은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쪽에 네. 그 패널인데요. 그게 바로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이겁니다. 자, 화면에서 보이시는 중소형 열처리 장비의 시장 규모가 네.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보시면 2012년도에도 약 25% 정도가 늘어났고요. 네. 그리고 2013년도에도 약 보시면 한 25% 정도가 늘어날 거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중소형 열처리 장비 시장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네. 죄송합니다. 네. 얘기하시죠. 예. 네. 그 다음 화면 볼까요? 잠시만요. 네. 예. 중소형 모바일 능력자가 예. 살짝 꼬였는데 예. 능력자가 능력자가 살짝 위축됐어. 꼬였습니다. 예, 아닙니다. 안 꼬입니다. 네. 다 필요 없습니다. 예. 네. 요거부터 설명을 좀 드리고 갈게요. 네. 중소형 모바일 그래서 패널 업체들이 고사양으로 가다 보니까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의 패널들이 바로 이게 고사양 패널들이라는 겁니다. 요 패널들의 시장 규모가 증가가 되고 있다 보니까 바로 그 비아트론에서 종료. 예. 비아트론에서 그 하고 있는 중소형 열처리 장비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자, 그 다음에는 다시 한번 지금 보여주시는 화면이 LTPS 패널이라고 얘기하는 예. 것이 이제 고사양의 중소형 모바일 패널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 주로 이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쪽으로 하고 있는 패널들인데요. 네. 요 패널들이 보시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시장 규모가. 그러면 네네. 당연히 열처리 공정 과정도 필요한 이 열처리 장비 시장 규모도 늘어날 거라는 거죠. 네. 거기에다가 이제 또 스마트 TV, 그 대형 TV, 아직까지는 이제 올 2014년도부터 휘어지는 TV라든가 나오면서부터 대형 패널들이 좀 늘어날 거라는 겁니다. 네네. 자, 그럼 보시면 예, 대형 열처리 장비 시장 규모도 그래서 2012년도와 2013년도에 충분히 엄청 많은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화면에서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증가폭이 엄청 예, 커지네요. 증가폭이 많이 커졌고 산업계화가. 조금 아쉬운 거는 이게 어디까지나 좀 예상치인데요. 네. 여러분들이 몸소 지금 언론이라든가 문제 보시죠.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벌써 삼성이라든가 LG에서 아몰레드 TV 그리고 휘어지는 TV까지 나오면서 점점점 고사양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뭐가 되느냐? 이쪽 비아트론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그 대규모 열처리 장비가 판매가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의 중소형 열처리 장비와 그리고 대형 열처리 장비의 시장 규모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화면에서 늘어나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지금 보시면 전체 열처리 장비 시장 규모가 2013년도에 이렇게 늘어나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화면을 보시면 여기 좀 익숙치가 않네요. 이 펜이요. 네. 자, 다음 화면을 보면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일단 추천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뭐가 문제가 있느냐? 여러분들 작년 2010년도에 그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아몰레드 쪽에 투자를 덜 하겠다라고 해갖고 관련 경쟁업체인 SFA라든가 AP 시스템, ICD, 테라세미콘 이쪽은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비아트론의 또 다른 강점은 다변화되어 있는
고객의 포트폴리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네. 옆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OLED 다른 장비 업체들에 비해서 비아트론의 평균 매출액은 성장하고 있었고요. 매년 2배 가까운 성장률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이제 실적 발표가 올 뭐 15일이면 다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15일 날 발표가 될 거고요. 조금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은 네. 5월 달에 이 종목이 이제 보호예수 그게 좀 나옵니다. 보호예수 물량이 그게 나오는데 네. 제가 봤을 때 지금 공모가가 약 15,0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주가는 공모가 대비 약 20%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의 주가 흐름이고 이 회사의 펀드멘탈이라면 그 대주주는 당연하겠지만 그 우리 자사주라든가 그런 종목군들이 좀 그런 주식들이 나오지 않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네,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매매 포인트도 좀 짚어주시죠. 네, 차트를 통해서 BAS 미리 해놨는데 네네. 비아트론 얘기를 비아트론. 해주실까요? 네. 이 키보드도 네. 이제 말이 안 먹네요. 네. 능력자 앞에서. 자, 비아트론입니다. 요 매수 포인트는 간단하게 정말로 진짜로 시초가에 드리고 싶었으나 네. 장이 워낙 불안한지라 네. 제가 19,500원짜리 19,600원. 네, 19,600원 목표가. 예, 19,600원으로 요 5일선 부분에 좀 눌림이 나오면 네. 여기서 매수해 주시고요. 손절가는 18,400원짜리로 거의 21선 부근 여기 딱입니다. 네. 내려오지 않을 겁니다. 그냥 잡아 드리는 거니까요. 예, 매수하시고요. 목표가는 22,000원으로 짧게 좀 잡아 드리고 요것도 목표가 돌파했다고 해서 빨리 팔지 마시고요. 그냥 기준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자리 돌파되면 주가가 더 위로 갈 거니까 그래서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22,000원 잡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매수 포인트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정대인 멘토, 제가 궁금한 게 좀 있습니다. 이 열처리 장비 업체 같은 경우는 앞으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쪽은 산업의 패러다임에서 거짓말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글쎄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열처리 장비를 하게 되면 수일 문제 부분에서 정확하게 오류 범위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압축 시스템으로 가야 되거든요. 처리 공정 자체가. 그러면 향후적으로 현재 열처리 장비가 할 수 있는 모멘텀 자체의 실적 모멘텀은 앞으로 짧은다고 하면 3년치밖에 되지 않아요. 그만큼 비아트론이 상장이 되고 나서 기대감은 좀 많았었지만 주가 상승 자체를 제대로 못 가져오다 최근에 반영분이 가져오고 있는데요. 앞에서 얘기하셨던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평균 매출액 성장률 자체는 긍정적으로 좀 인정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보호예수 물량 별것 아닐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무려 300만 주 가까이가 보호예수 물량이 풀립니다. 300만 요건 좀 리스크가 좀 커지지 않나요? 제가 오늘 그 주식 매수 화면을 좀 네네. 보겠습니다. 네, 얘기해 주시죠. 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최대 주축 지분하고 우리사주 조합 물량 자체 300만 주가 보호예수가 풀리면서 예. 충분히 내놓게 되면 시장에 내놓을 수가 있어요. 이건 조금 조심해야 되는 관점 아니에요? 아, 예.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다시 말씀드렸지만 이 회사 펀드멘탈이고 펀드멘탈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저는 대주주가 내놓으면 이 회사 제가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대주주가 물량이 나왔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이벤트를 하겠습니다. 근데 대주주는 절대 내놓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주식 매수 청구권이 나왔습니다. 약 1.8% 정도가 나왔고 상장일이 5월 31일입니다. 근데 왜? 다음 주 제가 나올 때는 이미 가 있을 겁니다. 그때 빼도 됩니다. 왜? 능력자니까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살짝 정확하게 산업의 패러다임을 말씀을 드렸는데 살짝 조금 당황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 세게 악 물었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보호예수 물량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거든요. 그런데 나오지 않을 것이다. 특히나 최대 주주 측에서 대주주 물량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강력히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만약 나올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저희 방송을 통해서 무슨 이벤트를 결정진다고 하니까요.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분장을 하든가 여러분들이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아니, 물량이 나왔는데 무슨 분장을 해요. 아무튼 여기다 완전히 아무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정신없이 지금 정대인 멘토 오늘 너무 준비를 잘해 오시긴 했는데 오버랩도 조금 있지 않나라는 생각하는데, 아무튼 좀 재미나게 지금 승천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두 분들의 내일의 승천주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승천주 정대인 멘토가 비아트론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매수가 19,600원에 플러스 마이너스 3% 룰에 적용을 해서 매수 편입 시도하고요. 목표가 22,000원, 손절가 18,4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김영준 멘토의 하이비전 시스템,
검사 정비 쪽으로의 트레이딩 관점을 보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매수가 내일 시초가 공략이겠고요. 공격 앞으로 목표가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6,000원 제시해 주고 손절가 4,4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최종 포트폴리오 한번 볼까요? 김용준 멘토가 클리닝한 상태의 포트를 하이비전 시스템을 내일 시초가에 신규 편입 시도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정대희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인터파크 같은 경우 실적 발표를 15일이라고 했죠. 보유 의견 주셨고요. 인터플렉스 목표가를 다 도달하면서 상향 조정 53,000원을 예시됐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